가지 공식을 얻어냈었고, 그 꼴이 A의 코사인 px 거기 I 사인 해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의 그라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익스포넨셜로 쓰기도 하지만은 바로같이 갇혀있는 경우에는 이게 딴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익스포넨셜보다는 익스포넨셜은 주로 진행하는 파동을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사인이나 코사인은 저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닫혀있는 그런 경우에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격화를 하는 방법 우리가 봤었고, 거기에 가장 낮은 n도 1인 경우의 파동함수와 교차의 파동함수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로토 델타 얘기하면서 임의의 함수의 경우에 임의의 파동함수를 이런 식으로 중첩을 선형 결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항으로부터 시간 무관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소점 결합으로 표현되는 양식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풀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해져 있으면은 뒤에 가서도 어떤 식으로 이 얘기가 전개가 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예측에 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익숙해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연수 문제 2.3할 차례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제로 또는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시간에 무관한 시간을 빼고 있다는 얘기죠.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이시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계속 나옵니다. 에너지가 제로인 경우나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는 파동함수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에너지가 0인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가 먼저 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마 이 예제를 대조해서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키워줘 볼까? 자, 무한 포텐셜 공물에서 포텐셜이 제로가 되는 영역과 무한대가 되는 영역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여기 이 포텐셜 공물을 가정했을 때 이 내부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보면은 포텐셜 항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한 것이 운동 에너지 관련되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 그리고 사이를 x에 두 번 미분한 이것이 등치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족을 해야 되는 우리가 사이를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을 이쪽으로 보내봅니다. 나눕니다. 그러면은 왼쪽 항은 파동함수를 공간에 대한 두 번 미분꼴로 표현하게 되고 이꼴해서 여기서 넘어와 있는 역수로 마이너스 h와 스퀘어 분의 2n 곱하기 2 곱하기 사이로 표현되는 오른쪽 항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경계 조건 우리가 알아요. 사인 x 이퀄 제로인 경우에 파동함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야 되고 사인가 a로 잡힌 경우에도 포텐셜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제로로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 조건이죠.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가 제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 위에 수식에 봤을 때 E가 제로라는 얘기잖아. 오른쪽 항이 제로라는 얘기죠. 오른쪽 항이 제로예요. 왼쪽 항은 파동함수를 공간에 두 번 미분한 것이 제로다. 이걸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두 번 미분해서 제로가 되려면은 1차 함수면 되겠죠.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니? A 사라지고 B가 만나고 상수로.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제로로 사라지겠지. 따라서 요 두 번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솔루션은 사인 x는 A 플러스 BX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경계 조건을 집어넣으면은 사인 x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x 자리에 제로를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 곱하기 제로였죠. 이것은 뭐가 나와야 돼요? 제로가 돼요. 이 항이 제로니까 a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a도 제로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사이가 x 이퀄 a에서는 a가 지금 방금 전에 제로라고 나왔고 b 곱하기 a 한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제로가 나와야 돼요. a는 제로가 아니니까 b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역시 제로가 나와야 돼요. 즉 a 이퀄 제로, b 이퀄 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파동함수 꼴이 A도 제로, B도 제로니까 사인 X는 제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공간에서 다 제로라는 얘기지. 이거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못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따라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이럴 때 에너지를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해가 아니다. 두 번째로 E가 0보다 작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앞에 있는 요 계수 마이너스 H가 스퀘어 라는 부분에 이 M이라고 표현되는 걸 카파 제곱이라고 쓸게요. 즉 카파는 여기가 루트를 씌워서 마이너스 2M2 나누기 H 바로 쓰면 되겠는데 이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전체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카파는 실수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자, 두 번 미분해서 공간에 대해 미분해서 자기 자신 곱하기 무엇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뭐로 잡을 수 있어요? 트라이 펑션을 익스포넨셜 람다 x로 잡아놓으면 미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뭐가 튀어나오겠지.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가 막 튀어나오지.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은 람다 제곱 곱하기 푸사 x로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은 뭐예요? 카파의 제곱 곱하기 푸사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람다 제곱은 카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람다는 루트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람다 대신에 카파를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반 예를 쓰라고 하면 푸사 x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카파 x 더하기 b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x에서 일반대를 풀어봤습니다. 여기다 경계해 줄 거라면 또 다시 넣어볼게요. 저 x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x에 제로가 들어가니까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제로 더하기 b 곱하기 익스포넨셜 제로. 익스포넨셜 제로는 뭐지? 1이지. 따라서 이건 a 플러스 b가 되고 이 값이 제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b는 마이너스 1. 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따라서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푸사 x는 a 익스포넨셜 카파 x 더하기 b가 아니고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끄집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카파 x라고 써놓고, 두 번째 조건에 집어넣으면 x 이퀄 a일 때 파이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카파 x 자리에 a 넣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카파 곱하기 x 자리에다 a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 혹시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 아니면 a가 0이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a가 0이라는 얘기는 b도 마이너스 0, 0이라는 얘기죠. 푸사 x는 0이다. 이건 도저히 의미가 없다, 재미없다, 이런 솔루션 안 되겠다.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부가 0이어야 되지. 가로 안에가 0이 되려면은 앞에 있는 하고 뒤에 있는 게 같아야 되겠지. 있으면 카파 a는 있으면 카파 a랑 같으려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수가 같으려면은 이 카파가 a가 0이 아니니까 같아지려면 이 값이 0이어야 된다. 이게 0이라는 얘기는 2가 0이라는 얘기지. 근데 2가 0이면은 말이 돼야 돼. 조건에서 뭐 있어? 2가 0보다 작다고 했잖아. 문제하고 무슨 일은 두 번째는 성립이 안 돼. 그래서 2 이퀄 0은 안 된다. 따라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2가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2가 0보다 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항상 이보다 큰 경우에만 우리가 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이제 일단 포텐셜이 제로인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에너지가 포텐셜보다는 항상 커야지 여러분들이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2가 포텐셜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비교하게 되고 이 예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대학원 선배들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종합시험이고요. 논문 자격시험,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시험, 양자역학, 역학 시험을 봐요. 점수가 되죠. 시험 문제 아직 죽지 않는데 이러니까. 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0보다 같을 때,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문제를 이럴 쓰시오 하면 지금 얘기한 거 쭉 써야 되는데, 문제 어려워요? 경계 조건 집어넣어가지고 파동 함수가 디파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정확히 해주면. 근데 저렇게 문제가 따로 내놓으면은 굉장히 당황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수를 내야 될까? 그죠? 우리 지금 쭉 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만은 솔루션을 제공을 안 하고
점수가 떨렁 내놓으면은 엄청 당황합니다. 이게 어디 처박혀 있어? 어떤 문제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내가 배워본 적이 없어. 시작할 때 되면 지금 당황스러워. 분명히 얘기했는데 중요하다고. 저 위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럼 안 돼. 제가 나오고 나가지고 종합시험 봤는데 안 되는 것이라고요? 겁난합니다. 중요한 문제다. 여기 제가 정리하는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정리를 해서 문제만 가려놓고도 내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하기 바랍니다. 종합시험 문제는 어렵게 안 내요. 거의 여기서 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그 내용을 내지 응용해가지고 입이 꺼가지고 어렵게 넣으면은 망하자는 얘기잖아. 최소 하나씩 더 만들게 떨어지면. 자, 2.4 연습 문제입니다. 무한히 깊은 사각 포텐셜 오브의 여기 솔루션 잡았었는데 n번째 정지된 상태에서 x 평균의 기대값, x 제곱의 기대값, p의 운동량 오퍼레이터의 기대값 제곱의 이걸 하면 우리가 뭐라고 계산할 수 있죠? 분산에 대한 편차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x에 대한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뭘 구할 수 있어요? p에 대한 시그마 p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계산할까? 시그마 x와 시그마 p를 곱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를 또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숫자 건너뛰었습니다만 뒤가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불합정성 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합정성 원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처음 만나게 되는 이해질 문제가 됩니다. 자, 무한히 깊은 사각 포텐셜 우리를 했어요. 그리고 n번째 정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묘사를 했어. 루트 a분의 2 해가지고 묘사되는 사인 거주고 묘사가 되는 그렇고 여기 기계값 계산하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 분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것도 좀 풀어놓고 볼까요? 이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볼까?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한히 깊은 사각 포텐셜 우물의 n번째 정지된 상태는 앞에서 우리가 무사히 떼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여기 소문장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루트 a분의 2하고 그걸 사인에 a분의 n 파이 x로 잡히는 단순한 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고 그때 주어지는 이 n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이 n은 2ma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h8 제곱 이게 n 제곱으로 들어온다는 거 보셨습니다. 첫 번째 x에 대한 기대값 계산해봐. x에 대한 기대값은 정의하기를 파동함수와 파동함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사이에 여기 들어와 있는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서 전 공간에 대해서 접근해주면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가 뭐로 들어왔어? x로 들어왔어. 그래서 x 오퍼레이터를 여기다가 연산을 해서 얘랑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어떻게 주어졌어? 이걸로 주어졌잖아. 여기에서 a분의 2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a분의 2 2가 바뀌어지겠네. 그래서 a분의 2 나왔고요. 접근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근데 0 아래나 a 위에 있는 파동함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접근 무한이 0에서 a까지 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사인 곱하기 사인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역시 사인. 자, 좀 들어보니까 아니 사인 뒤집어 관계없죠? 집어넣습니다. x 곱하고 앞에 있는 사인과 뒤에 있는 사인이 곱이 돼가지고 a분의 파이 있습니다. dx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접근하는 건 이제 수학입니다. 풀어볼까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a분의 n 파이 x를 a분의 n 파이 x를 y라고 치환하는 게 봅시다. 그러면 dy는 요거 곱하기 dx가 될 거고 dx는 요걸 나누어진 dy가 되겠죠. 그 대신 dy n 파이가 분포에 a가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dx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고 여기 뭐가 들어오는데요? y가 들어오는 거지. 여기 x 대신 뭐가 들어오는데 요거 역수를 곱한 y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a 그대 나왔고요.
x가 0이 되면 y도 0, x가 a가 되면 a 지어주고 y가 어떻게 돼요? n 파이 그러니까는 적분 구간은 여기서 a가 있고 여기서 n 파이로 쓰면 돼요. x 대신에 y 이게 역수가 여기 곱해져 있는 a 파이 n 파이분의 a 여기 y로 x를 치환했고 여기는 사인 제곱 y로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y로 되고 dx 대신에 이 두개 놓으면 되겠습니다. n 파이 요거 상수죠. 똑같은 애 요거 밖으로 빠져나가되 제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요 적분하기 여기서 n 파이까지 요거 빠져나가고 남는 건 뭐가 y 곱하기 사인 제곱 y의 dy만 남네요. 오케이. 요게 적분하기 편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줄을 깎아 나왔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사인 제곱이 왔는데 저는 사인 제곱할 때 어떻게 풀었지? 2분의 1 n 마이너스 코사인 2y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y는 그대로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적분하고 곱해진 거 하나 적분하면 되겠죠. 앞에 요렇게 요거 빼고 1로 되어 있는 것처럼 y를 적분해야 되니까 dy, y, dy 해가지고 첫 번째 안에 튀어나오고 여기 마이너스는 2분의 1이 앞으로 가서 2를 지워버리고 2분의 1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적분은 앞에 한 y, dy를 양변가 하면 되고 뒤에 거는 빼주기를 y 곱하기 코사인 2y를 d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두 번째 안이 뜰 겁니다. 좋아요. 요거는 부분 적분을 해볼게. 요걸 f 프라임으로 볼게요. 코사인 2y를 f 프라임. 그럼 f는 뭐가 되지? 코사인이니까 사인 2y가 되고 2분의 1 앞을 곱해주면 이게 f 프라임이 되겠지. f 프라임, f가 되겠지. 이렇게 f 프라임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항은 그대로 오고 요거 일단 먼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y dy 적분하면 2분의 1 y 제곱이지. 2분의 1 y 제곱 먼저 써놓고 요거 부분 적분하면은 이게 f하고 y의 곱 이게 y 곱하고 여기 f가 요 2분의 1 2y 사인 2y 되겠죠. 떼주기를 다음에 여기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지? 적분하기를 요거의 f에다가 얘를 미분하게 들어오겠지. 이거 미분하면 뭐냐? 1이잖아. 그래서 하나 적분 하나 표현하고 여기 사인 2y 적분하면 뭐 나오니? 코사인 나오지. 코사인 나오고 2분의 1 넣어주면 되고 상하는 2파이 2n파이 2 곱하기 2n파이 하는 0이 들어오니까 코사인 1 그래서 앞에 계수 우리가 y에다가는 0을 넣을 때는 0이고 n파이를 넣으면 n파이 두 번째는 밑에 있는 하나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2분의 1 이게 어떻게 돼요? 사인 2y니까 n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니? 사인 n파이는 제곱이지 사인 0은 0이 되지 이거 하나 날아가 버려요. 이거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사인 되었잖아. 코사인 2n파이요. 값이 얼마야? 1 그리고 1 집어줍니다. 남는 거 뭐만 남아? 요거만 남지. 요거만 나오면 계산해 보면은 n제곱 지금 파이제곱 2분의 a만 남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x의 기대. x의 기대. 포텐셜 중단에서 2분의 a가 되는 그 값으로 기대값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x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또 풀어봅니다. x 대신에 x 제곱에 들어갔으니까 제곱으로 되죠. 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얘를 표현하면은 x 대신에 이렇게 해서 표현되고 y로 표현했고 여기는 사인 제곱 y로 표현하면 되고 dx 대신 dy로 표현했죠. 이렇게 해서 상수로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원래 있던 애 여기 적분구간은 여기서 n파이로 바뀌고 앞에 있는 건 y 제곱에 사인 제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y 되죠. 여기 곱해지면 어떻게 되니? y의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돼? y 3승이 되고 앞에 3분의 1 들어오는 거고 요거 적분한 얘기죠. 곱해서 요거 곱해서 적분하면 앞에서 했던 부분 적분했던 거 그거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부분 적분 들어가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세요.
해 그냥. 자, y 제곱에 코사인 2y 그럼 요걸 f8이라고 봐요. 그럼 f는 뭐야? 2분의 1 사인 2y가 되지. 그리고 얘가 곱해져가지고 이게 fg가 돼요. 빼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게 f 들어오고 요거를 미분한 g 프라임과 2y를 넣어서 dy가 돼가지고 적용을 해줍니다. 요거 어떻게 부분적합을 더해야 돼.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y 곱하기 sin 2y dy가 앞에 있어. 했던 거야. 그거 나왔던 거 나와서 결과 뭐 4분의 1 sin 2y가 튀어나와.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상한 하한 집어넣고 그건 날라가고 코사인 여기도 날라가고 상한 하한에서 요거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상한과 하한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가 안 되고 요거 3분 집어넣고 a 제곱 3분의 1로 첫항 떨어지고 보자 지우고 지우고 여기 제곱으로 떨어지고 2분의 1 나오고 이게 1이죠. 1 가지고 뭐예요? x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여러분들이 끄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적만 정을 차리게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어. 나머지 절반은 뭘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운동량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을 찾아봅니다. 운동량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은 자, 얘는 정의하기를 n 곱하기 뭐예요? dx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보면은 얘가 얼마였니? 2분의 a였었어. 상수잖아. 상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 제로겠지. 그래서 운동량에 대한 기대값은 0으로 떨어뜨립니다. P제곱만 기대치를 구하면 되겠어. P제곱은 일단 이제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직접 써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그 위에는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되는데 정의하기를 인테그랄 사인 스타로 운동량 오퍼레이터의 제곱으로 표현되고 이게 운동량 들어오고 dx에서 전동안에 접근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제곱시켜놓은 거 보니까 i 해가지고 마이너스 또 분자에 h가 제곱하고 x에 두 번 미분하고 파동함수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파동함수 두 번 미분하라고 여기 마이너스 h가 쓸게요. 그거 빼집었어. 그러면 인테그랄 사인 n 스타 그리고 dx d 사인 두 번 미분한 dx. 자, 요거를 우리가 쉐딩거 이퀴션에서 보면은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죠.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얘를 곱한 게 2n의 사인 n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요거를 양분에 나눠주면은 두 번 공간에 대해 미분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요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사인 n을 d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은 원래 여기에다가 얘의 역수 마이너스 h가 스퀘어 브레이크 2m이 곱해지는 요 값으로 요게 요 가로 안에가 요거로 다시 위치가 될 수 있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자리에 얘가 들어와서 상수 얘가 상수니까 앞으로 번져내면 h가 스퀘어 없어지고 플러스 뭐가 나와요? 2n만 튀어나오고 상수 튀어나오고 적분하기를 4n의 스타에다가 나오면 4n dx 그럼 얼마예요? 1이잖아. 1이니까 결국에 뭐가 튀어나와? 2n 곱하기 2n이 뭐예요? p제곱이다. n이다. 2n 시작이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거 2n 나누면 뭐돼? 2n분의 p제곱의 기대값이 뭐야? 내놓을 수 있지.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2n 우리가 알고 있지. n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2na 제곱에 n 제곱 파이 제곱 h가 제곱됐으니까 nme 지면 a 제곱분의 n 제곱 파이 제곱 h가 제곱으로 주어지는 p 제곱의 p 제곱 오퍼레이터의 기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그마 x 제곱을 한번 봅시다. 정의하기를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값에서 평균값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했죠. 얘는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이쪽식에서 여기 두 번 항이 나왔었고 뒤에 빼기를 2분의 a의 제곱을 빼면은 요항 해가지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해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a 제곱은 그래서 12분의 1 그리고 이렇게 해서 2n 제곱 8제곱분의 1 나옵니다.
통분해서 여기 나오면은 얼마나 빠지나? 4분의 a제곱하면 여기는 3분의 1 빠지고 여기 4가 나왔으니까 분자에다 1을 집어서 n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 하면은 운동량에 대해서 시그마 p의 제곱은 p 제곱의 기대치, p 기대치의 제곱 빼면은 그 뒤에 한번 제곱 있잖아요. 앞에 한번 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 열고 a분의 n 파이 h바의 제곱, 이것이 시그마 p의 제곱이니까 그럼 적성 원리를 살펴보라 하면은 말이 이렇게 나오면 뭘 구하라고? 시그마 x와 시그마 p의 곱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라는 얘기거든요. 시그마 x가 여기서 구했지, 시그마 p는 여기서 구했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각각 구한 거 아니에요. 요 항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여기다 4분의 a제곱이니까 2분의 a로 빠져나올 건데 곱하기 아니라 3분의 1 마이너스 n제곱 8제곱분의 2가 나올 거고, 곱하기를 뭐에 시그마 p 곱하기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오니? 제곱 떨어지고 a분의 n 파이 h 바로 튀어나오지. 정리 봅니다. 이것대로 2분의 a 갖고 나오고 루트 3분의 1에 n제곱 8제곱분의 2 곱하기 a의 n 파이 h 나왔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여기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h바를 앞으로 꺼내볼게요. 꺼내놨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a 지워지고 뭐가 남지? n 파이가 남지. 그걸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n제곱 파이제곱이 요 안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지. 앞에 거에 n제곱 파이제곱 그리고 3분의 1 나눴고 여기 n제곱 파이제곱이 곱해지면 분모 분자 생략되고 뭐가 2가 나왔지. 오케이. 이 값은 언제가 최소가 될까? n이 크면은 앞에 항이 커지고 2를 빼도 작은 값이니까 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n이 제일 작을 때가 이 값이 최소가 되겠지. n이 언제가 제일 작아요? n이 1일 때. n이 1일 때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x 시그마 p는 2분의 h 바 곱하기 루트에 n이 1이니까 1 3분의 파이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 파이는 3.14 대략 3이라고 하면 3, 3은 9 나누기 3은 3 값이 되죠. 근데 3보다 약간 커. 3이 되면 어떻게 되니? 3 빼기 2에서 1이 되고 루트 1이 되겠지. 그러면 요건데 요것만 남는데 이게 분자가 3.1이니까 3보다 약간 크잖아. 여기 값이 얼마지? 3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게 3.1 빼기 2 그러면 1.1의 루트에서 1.136이 나온대.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치 가서 뭐보다 커요? 2분의 1치보다 약간 큰 값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근사값 값이야. 이 값이 항상 뭐보다 커? 2분의 1치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확정성 원리. 최소값 2분의 1치보다 크다는 거를 여기서 입증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n값이 커지면은 이 고백값은 더 커지게 되고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분사를 줄여놓으면은 여기에 불확정도는 증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희가 자세한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쟤를 계산해내는지 그 연습은 그분의 뭐에서 무한사각 포텐셜 우물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여기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예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예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뒤에 넘어가면 아니 머리 빠개지는 좋아진 동작가 튀어나와. 그 전까지 예제를 좀 확실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연습 문제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나는 좋아지는 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풀어봤으니까 같이 풀고 꼭 여러분들이 수업을 직접 풀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서 뭔 소리 하는지
무한기포는 상하 포텐셜 우물 내에 질량 m인 입자가 우물의 왼편, 그러니까 A 했을 때 왼편 반쪽에서 그러니까 2분의 A에 0에서 2분의 A 그쪽 영역을 얘기하지. 영역에서 시작하고 그쪽 영역에서 시작하고 그 지역에 어떤 점에서 발견될 확률은 동등하다. 무슨 얘기냐? 그럼 상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무한기포 포텐셜이 있고 여기가 0, 여기가 A 있을 때 왼쪽 절반이라는 얘기는 2분의 A에서 이 왼쪽이 여기서 발견할 확률이 일정하다 얘기라는 거죠. 언제? 거기서 시작이라는 얘기, 시작, 그 T꼴 그리고 이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이쪽에서 다 발견되고 언제든지 그 확률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땅 해가지고 T가 이제 0보다 크기 시작해서 그 변에 갔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파동함수가 구현이 되는지를 이미의 시간에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뭐예요? T 이꼴 제로니까 요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 이 상태를 사이에 x의 제곱을 지금 이렇게 통일조건으로 주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한번 주어놨을 때 첫 번째 초기 파동함수는 무엇이냐 이거지 뭐. 그리고 에너지를 취소했을 때 그 값이 요거의 확률은 얼마인가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n이 얼마란 얘기예요? n이란 얘기야. 왜 에너지가 뭐야? 이 ma 제곱분에 n 제곱 파이 제곱 h바 제곱이 돼. 여기 1이었잖아. n 1일 때 그 에너지 값이 그 확률은 얼마인 걸 살펴봐야 돼. n은 1이 지금 그 안에 숨어 있어. 문제. F사의 1은 정리되어 있는 a분의 2n 쪽을 구하면 사인에 a분의 파이 x 이렇게 주어놨고 그때 에너지는 EMA 제곱분의 파이 제곱 n이 1일 때니까. 자, 그럴 때 파동함수 시간은 제로일 때 파동함수는 이 크기를 a라고 표현합시다. x가 0에서부터 2분의 a 사이 때는 이 파동함수가 a고 나머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a번에 답이 되는 거지. 단지 우리가 a 값만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한번 해보죠. 인teg을 하기를 파동함수 제곱을 쓰고 dx는 파동함수 왼쪽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억한다는 얘기잖아. 이 값이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 되는데 포텐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a는 되는데 또 하나 뭐예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만 이 척분하는데 여기서 2분의 a까지만 척분하면 되겠지. 뭐를 파동함수를 컨트롤에서 컨주게이트를 자기네식 곱하면 되니까 a 곱하기 a 제곱으로 쓰면 되고 dx를 척분하면 되겠어. 그 상수잖아.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a 제곱 튀어나오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적분하면 x로 튀어나오겠네. 하는 0, 상하는 2분의 a. 0은 0이고 2분의 a 넣으면 표현되겠네. 그래서 나머지 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a 한 것이 얼마로 나와야 된다고? 6한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 제곱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수를 못 빼죠. 루트를 쓰면 a는 a분의 b가 나옵니다. 즉 사이 x 품만 제로는 t자리죠. 어떻게 된다고? a 자리에다 루트 a분의 2 쓰고 나머지 0 쓰면 이게 수로죠. 다음에 우리가 C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에너지를 이걸로 발견할 확률을 우리가 구한다고. C의 의미가 뭐예요? C1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인테그랄 사이 1에서 아 곱하기 사이에 뭐예요? 초기 조건으로 들어오죠. 여기 함수가 있고 여기에 파동함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사이 1으로 들어오면은 사이 1하고 여기 얘네들이 뭐예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들어오죠. 그것이 나머지는 고소분할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이게 사이 1일 때만 곱해져가지고 델타 함수 델타 n이 튀어나올 때 1일 때만 얘가 살아난 것이. 따라서 요게 여러 가지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요 곱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함수 들어와 있고요. 요건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죠. 적분구간은 이때만 살아있으면 이때 이거는 요거 상수로 튀어나오고 여기 유익 상수 곱해져가지고 요것도 거기에 적분하기를
함수에 튀어나오는 sin b의 파이를 쓰고 돼 있으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수가 뻗겨지네 a분의 2 들어오면 되고 이거 접근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나오지. 안에 미분한 것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거 역수로 들어가요. 코사인을 미분해가지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a까지 여기서는 2분의 a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0이 들어왔을 때 코사인 0, 1, 5, a 지금 2분의 파이 들어오면 뭐가 되지? 0이 되지. 90도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파이분의 2 해가지고 튀어나오고 이게 왜 C1이 되는 거죠. 확률은 어떻게 된다면 5의 제곱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의 제곱은 계산해보면 4 나누기 3.14의 제곱에서 0.4054. 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렇게 표현되는 초기에 활동함수를 주었을 때 C1이 에너지가 이걸로 측정될 수 있는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확률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C1의 제곱, 그것의 제곱이 확률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제곱을 썼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뭐에 대해서 무한사각 포텐셜에 대해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딸딸딸딸 이해를 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으면 나는 무한 포텐셜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기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필수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 문제 2.2, 예지 2.2, 2.4, 숙제 2.5, 2.6, 2.5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뒤에 가면 숙제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를 다시 뒤에 가면은 사장이 넘어가면 제가 풀어서 드립니다. 숙제를. 왜? 여러분들이 꼭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파일을 하나씩 더 드릴 거예요. 문제 풀어놓은 거. 꼭 따라오세요. 어떻든 간에 지금 숙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내가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풀어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조화 진동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사각 포텐셜 우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 일자가 이러한 포텐셜 안에 놓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동하는지를 묘사할 수 있는 양자역학적 묘사를 여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게 뭐지? 그죠? 스프링이 박혀있는 이 시간에 따라서 집중하겠지. 이게 컴퓨터가 아니고 전자가 잡혀있다는 거죠. 매우 작은 입자가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KX로 잡혀와 뭐예요? 고건력에 잡혀있는 그런 입자를 우리가 고건력 하에 놓여있는, 고건력 포텐셜에 놓여있는 그런 경우의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리가 이런 상황으로 입자들이 힘에 의해서 약간 변형을 시켰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기존에 우리가 역학 시간, 고전 역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역학 강의도 해왔었습니다만 이게 제일 쉬운 거지. MA 해가지고 F로 MA 해서 그거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푸는 건 이거였잖아요. 그죠? F로 MA 그건 M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나오겠네. X에 대한 미분 방정식 뭐 이거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되네. 사인이나 코사인이잖아. 이거 좀 어렵게 만든다면 뭐가 있어? 여기다가 마찰력 집어넣어. 대필이 일어나잖아. 시간 따라 바뀌게 이 지금 여기 가라앉았지. 그때 나왔던 얘기들 어떤 게 있었어?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 이게 나오죠. 근데 보건력이 마찰력이 뭐로 들어와? 속도에 비례하는 항으로 감마가 해가지고 요거 들어가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요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댐핑에 대한 거 집어넣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죠. 미리건 풀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건 뭐였어? 우리가 외부 호스를 달아서 아이온 같은 진동한다. 그러면 요거 도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제로가 되고 스크린샷 아이온 같은 거 집어넣으면 공병 주가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굉장히 시간 했던 얘기예요. 그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요것만 여러분들 다 이해하면은 이제 문제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거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 거짓말 이해를 해주고 그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서는 어떻게 여기가 전자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전 역학에서 다루는 단순 조화 진동자는 여기 앉아서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질량 M의 물체가 스프링 콘스탄트, 정수, 산수, 용수철, 산수, K의 눈술에 매달려 운동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풀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KX에서 보건력이라고 했죠.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는 내가 변형을 시켰을 때 변형을 줄이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해서 보건력에서 마이너스 KX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방금 소개한 대로 MA로 표현되는 가속도로 표현되는 운동 방정식 따라서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X를 시간에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으로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돼? 이쪽에서 코스 방정식이죠. 요 M분의 K 나오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겠죠. 오메가를 이걸 쓰면 이렇게 M분의 K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 운동 방정식의 핵은 좀 전에 소개했듯이 X의 시간에 대한 함수는 사인이나 코사인의 중첩으로 서정계열하고 표현할 수가 있고 A와 B 값은 초기 조건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수가 좀 얘기했고 의미는 각진동수라 자, 포텐셜 에너지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역학적인 측면에서 바꾼 거고 이걸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얘기한다면은 모래밭에다가 우리 선조들 모래밭에다가 모래밭에 나갔지 조개 잡아먹는 거였어. 조개 잡아먹는 거. 그래도 조개를 열심히 잡아먹고 껍데기를 버린 데가 뭐가 되지? 쓰레기가. 그 쓰레기가 화석으로 가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해초?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바닷가에 모래밭에 가가지고 조개 캐야지 그날 식사거리가 되잖아. 근데 모래밭에다가 톡 하고 꽂아서 만들어 뭐가 있었지? 그릇이 있잖아. 조개를 잡아서 보자. 그 모래밭에 톡 꽂아서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끝에가 뾰족해야 돼. 그래서 내 거라고 표시한 거 내 거 이거 건들지 마. 이게 뭐야? 비싼 거 기억하잖아. 그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가 조개를 던지면 헤르르르 굴러서 올라갔다가 넘어가면 안 되지. 땅을 치워봐. 뭐예요? 포텐셜이지. 포텐셜 우물 속에 뭐가 박혀있어? 조개가 박혀있어.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단진동, 또 항원이 모시되지 하는 얘기지. 힘으로 풀어가지 말고 포텐셜로 구분하자요. 포텐셜로. 위치에 따라서 포텐셜이 이렇게 뭐예요? KX 제곱, 2분의 KX 제곱으로 뭐야? 포텐셜이잖아. 우리 선조들은 알았어. 뭐라고? 포물선. 이 포텐셜.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포텐셜, V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잡냐? 포텐셜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힘을 접근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텐셜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뉴턴력 하면 주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양자역학에서는 주로 포텐셜, 에너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원자를 해석하고 싶은데 힘 가지고는 너무 묘사하기 힘들어. 그래서 포텐셜과 에너지로 구성이 되는 라그랑지안이나 또는 뭐야? 행통량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영국, 미국 이런 쪽에 체제에서 일단 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뉴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이쪽 시작을 하지만은 이것이 세상을 묘사하는 모든 유일한 방법이다? 그건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과거랑자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함유통이라는 세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거는 이걸 할 때, 연습 이걸 하면 좋은데 원자를 수소를 풀고 싶어. 이게 뒤가 수소 풉니다. 수소 풀때 이거 가지고 하니까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함유통량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한 이유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포텐셜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하는 벡터와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뭐가 되는지 힘을 줬을 때 그만큼 거리를 움직이면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지? F.x는 뭐라고 그래? 1을 정의한 걸 뭐라고 그래? 거꾸로 얘기해서 포텐셜이라고 그래서 우와 진동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알아야 보거든요. 1의 kx제곱 이건 헷갈릴까봐 x타임을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움직인 거리를 x제곱에서 x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잡히고 t 3 좌수 편하고 x 프라임을 dx 프라임으로 접근하면은 x이니까 x 제곱으로 표현됐고 이 분의 kx 제곱으로 잡히고 있어요. 다음부터 상황을 집어넣으면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평형 상태에서의 포텐셜은 제로것이고 저는 영어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포텐셜은 뭐예요? 복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그 복원력의 근원이 되는 포텐셜은 뭐로 잡는다? 2의 kx 제곱으로 앞으로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 들어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들어가면 된다고.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와 진동자에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장표에서 중요한 거는 세상 어떤 분들이 아주 이쁘게 KX 제곱으로 표현되어 실제는 나오다가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포텐셜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분사를 요 근처에 해보면은 거의 뭐와 같다? KX 제곱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실제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간에 따라 포텐셜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좋아지는 자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흑화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염수철이 끊어질 때 더 이상 그때는 힘하고 변이하고가 비례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포텐셜에서 이걸 최소가 근방에서 보면은 얘를 거의 x 제곱꼴로 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수학적으로 임의 함수를 지정된 위치에서 테일러 전개를 가지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텐셜을 요 위치 x0의 위치에서 포텐셜을 우리가 근사를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은 요 위치에서의 포텐셜과 그거의 서메이션으로 표현되는 요 익스펜드되는 그거를 0승, 1승, 2승, 3승 해가지고 집어넣어보면 요거 0에서 B 요걸 넘긴 요 항은 이 즉 포텐셜의 차이라고 하는 항은 여기 제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여기가 제로가 되는 이유는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의 도함수가 1차 도함수가
수험이잖아요. 기울기가 있어 없어? 혹시 기울기가 없으면 V 프라임 뭐라 해야 제곱 아니에요. 1차 도함수 사라지고 무엇부터 제곱 아니에요? 2차 도함수도 제곱 아니에요. 그러면 2의 계승 2입니다. 그리고 x의 변위의 제곱 2분의 1 kx 제곱 표현으로 k라고 표현했죠. 포텐셜이 2차 도함수를 표현되는 저 k 값에서 좋아진다는 운동자의 포텐셜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놈이 되는 3차 무시하고 포텐셜 않고 좋아지는 문제의 비분의 kx 제곱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숫자를 상수하는 게 딱이 아니고 포텐셜을 공간 비율을 두 번 해가지고 표현되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빼고 하모닉 무시를 좋아 진동자 또는 심플 가지고서 심플 하모닉 무시를 표시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폭이 크지 않으면 모든 진동 함수는 이걸로 앞으로 계속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텐셜이다. 그러면 이러한 포텐셜에 주어진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파동 함수로 구성이 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찾아보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서로 길지요? 길게 좋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차입니다. 자, 아직도 서울이네. 똑같은 여러분들이 길게 주를 설명합니다. 끝까지 따라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조화 진동자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계속 보시는 것처럼 포텐셜이 2분의 k x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k 대신에 아까 뭐라고 쓴다고? n분의 k에 못한 걸 오메가라고 해서 진동수죠. 진동수 표현할게. 그래서 k를 빼고 n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면 k 대신 쓰면 되니까.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기여가 되고 포텐셜 에너지로 v 자리에 뭘 집어넣어? 2분의 1 n 오메가 제곱 여기 뭐야? x 제곱이 기여가 되어 있는 요로 되고 여기 뭐예요? 파동함수가 들어와서 오른쪽과 무관하게 이 부사가 돼서 시간에 무한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상을 해 놓으면은 얘는 뭐다? 앞으로 조화 진동자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쟤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 굉장히 중요한 조화 진동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나 볼 겁니다. 두 가지나. 첫 번째, 두 번째 게 어려워. 두 번째 게 어려워. 그래서 쉬운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리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급수 전개 방법세.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 레터 오퍼레이터, 사다리 연산자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사다리 연산자. 지금 두 학생 받았는데 빨리 두고 지금 누굴 까냐? 사다리 연산자를 먼저 우리가 간편하고 빨라요. 근데 적용이 한정이 돼요. 사다리 연산자라는 게 조화 진동자에서는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전개 방법을 직접 풀어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 왜 그렇게 푸는지를 끝까지 가보면 그때 가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봅니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조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바로 들어가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레더 오퍼레이터. 사다리 오퍼레이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다리 여러분들 알죠? 사다리. 그 사다리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뭔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지지. 왜 그걸 사다리 오퍼레이터로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걸 하기 전에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데까지 아마 이번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한 시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진동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면은 포텐셜이 2분의 m 오메가 제곱 x 제곱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얘를 포함하는 해밀턴의 오페레이터가 들어갔을 때 H 파동함수 여기 에너지에서 파동함수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얘를 이퀴션을 쓰면은 해밀턴이 작동된 부사에는
위에 해밀턴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2A분의 P 제곱 더하기 포텐셜 Vx 한 것이 전체가 해밀턴이안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이에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포텐셜이 뭐로 들어온다고? 2분의 M 오메가 제곱 X 제곱으로 이게 사이에 보이죠. 소위에 2N분의 1을 앞으로 끄잡아도 바로 밖으로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나와요? 앞에는 P 제곱이 나와요. 더하기 2분의 앞으로 빠져나갔지. 근데 M이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M이 하나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M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X고 다 제곱이 꼴로 있으니까 묶어서 M 오메가 X 전체의 제곱에 합동함수가 들어오는 되겠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꼴로 만들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오른쪽 방은 에너지 곱하기 합동함수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x에 대한 오퍼레이터 그리고 p에 대한 오퍼레이터 p는 i분의 h과의 dxp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인수분해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서 되죠. ia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i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ii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 i 제곱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쓰죠.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맞죠? 다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 어떻게 쓰겠다고 했어요? a 플러스 b i 제곱 마이너스 b 요거의 제곱 표현되고 얘의 제곱 마이너스 표현되는데 i 제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좀 풀어봅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p 제곱 x 제곱으로 돼 있잖아. 여기 더하기로 돼 있지. 여기 보세요. p 제곱 더하기 x 제곱꼴이에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꼴이잖아.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쓰면 앞에 항은 요거에다가 i, 요거에다가 b 해가지고 앞에 항은 i 마이너스 i p 더하기 b, 뒤에 항은 플러스 ia 더하기 b. 곱꼴이에요 지금. 이해해 무슨 그래서 얘와 얘의 곱이 물론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마이너스 IP가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표현했네. 여기 플러스 IP로 들어온 걸 마이너스로 표현했네. 첨자 그리고 A 스몰 A로 표현되는 하나의 새로운 오퍼레이터의 연산 상수, 오퍼레이터 연산 상수법을 새로운 오퍼레이터 두 개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조심할 거는 A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IP고 A 마이너스가 플러스. 뭐가 조직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남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따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와 A 플러스가 되면 A 플러스 또는 A 마이너스 두 개로 곱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해밀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렇잖아. 이런 거야 또 나올지 보려고 하는 거야. A 마이너스가 오는 A 마이너스는 플러스 IP라고 했고 A 플러스는 마이너스 IP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루트를 씌워놓은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루트가 바뀌어져가지고 EH과 M 오메가 분의 1 나오게 하고 요게 앞에 오고 이게 앞에 있어 A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A 플러스가 요게 뒤에 오고 있지. 순서 바꾸면 여기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앞에 거 됐고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만듭니다. 얘와 얘가 곱해지면 뭐가 되죠? IP 마이너스 IP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P 제곱으로 되고 이게 이렇게 곱해지는 IP에다가 뒤에 뭘 곱해요? N 오메가 X를 곱하고 이렇게 곱해지면은 N 오메가 X에 마이너스 IP가 곱해지는 거고 이렇게 곱해지면은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수 계산이 아니에요. 오퍼레이터예요. P도 오퍼레이터, X도 오퍼레이터. X도 오퍼레이터, P도 오퍼레이터예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파동함수가 뭐 P가 먼저 작동하고 나오는 결과를 X가 작동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동함수 들어오면 X를 먼저 오퍼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P가 작동을 해야 돼. 그 결과가 같을 거라고 예상하지 마시라고.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기서처럼 순서 막 바꿔가지고 지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대수가 모양 꼴만 가져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앞에도 이거 있고 P 제곱 그래서 그 끝에 거 먼저 가져올게. 더하기는 바꿔도 돼. 맨 앞에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가도 되니까는 여기 와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M 오메가 상수죠. M 오메가 상수라고 그래서 I도 상수에서 마이너스 I M 오메가 나가면은 XP가 첫 번째로 오고 PX가 뒤에 오는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요? XP 마이너스 PX가 나와요. 0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여기서 주의면 안 돼. 얘네들 오퍼레이터야. 파동함수가 오면 X가 작동하는데 P를 작동을 시키고 그거 하고 그 결과고 P가 작동하고 X가 작동하는 거를 순서를 바꿔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건 연산자 계산이에요. 그 순서에 매우 민감하니까 이거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 환자 연산자 X하고 P가 있는데 커뮤테이터라는 거, 요 환자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앞에서 봤을 때 XP-PX라는 한이 들어가 있었어. 그때 X와 P는 연산자야. 얘네들이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저 연산자를 0이라고 풀 수 있어 없어? 안 된다. 자, 일반화 시킵니다. 밀바다 X와 P가 아니고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B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교환자 또는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하기를 A, B의 양변에 대괄호를 쳐놓고 커뮤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뮤테이터 정의는 뭐냐면 A, B 빼기 B, A 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XP-PX는 뭐라고 써 있어? X, P의 커뮤테이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튀어나왔어요. 써놓으면 속으로는 XP-PX다. 두 개는 배수가 아니다. 오퍼레이터다. 자, 예를 봅니다. X와 P의 커뮤테이터에다가 뒤에 뭐예요? 함수가 들어왔어. 작동을 해봅니다. 이거 작동을 해보면은 얘 저기 어떻게 된다고? XP-PX를 FX에 작동을 시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작동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작동해야 되겠지. 자, X 곱하기 P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돼요? I분의 H와 게다가 DXD. 이게 첫 번째 거 오퍼레이터. 두 번째 마이너스 해놓고 PX를 했으니까 I분의 H와 DX에 X 해놓고 FX. 자, 여기 F를 여기 한번 작동, 여기 한번 작동이잖아요. 동통으로 들어있는 게 I분의 H가 동통으로 돼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X 곱하기 DX 그리고 F 함수가 오고요. 여기 들어오고 마이너스에 이거는 뭐가 돼? DX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X가 나중에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돼? F가 오게 됐어. 즉, 이 뒤에 항은 뭐가 돼? 뒤에 항은 X가 작동되어 있는 F 함수를 이렇게 해서 그걸 미분하라는 얘기야. 여기는 어떻게 돼? F 함수를 곱하는데 미분해서 X를 곱하는 두 개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하는 봅시다.
요 미분은 어떻게 돼? 여기다 한번 걸려야 되고 여기다 한번 걸려야 되잖아. 그거 함부로 표현되지. 그거 들었었어. 앞에 거에 걸리면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x를 미분해야 되니까 이게 되니까 그냥 자체가 튀어나오고. 요거는 근데 뒤에 걸렸을 때는 x는 안 건드리고 뭐에 대한 f에 대한 미분 풀어놓지. 자, 요거 두 개 앞에 거 어떻게 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어떻게 돼? 캔슬 대신 뭐가 나오고 중간에 마이너스 f만 튀어나와. 마이너스 앞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분의 h바에 뭐가 나오고 f만 나와. 그리고 위아래 i 곱하면은 i 해가지고 마이너스 지워지고 i h바에 f로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왼쪽 항의 대표로 나타나는 모양은 뭐예요? 왼쪽 항. x와 p를 커뮤니케이터를 해가지고 함수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튀어나왔어? i h바에 뭐가 튀어나왔어? 이거 곱으로 들어와서 이거 빼고 그냥 쉽게 x와 p 여기에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고요. 요만한 덩어리가 남아있다는 걸 굉장히 조심. 앞으로 여기 해줬어. 저 어떤 f가 들어와도 항상 저러죠. 어떤 f가 들어와도 항상 저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xp-px가 나오면 0으로 보지 말고 뭐 앞에 집어넣으니까 ih가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자, 그러면 앞에 a-a 플러스 곱한 이 오퍼레이트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앞에 있는 계수고 p제곱에 n 뭐뭐에다 치고 이거에다가 앞에 돌아가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뭐 sp-px도 나왔고 요거 곱해져서 남는 게 뭐예요? 2h바에 i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뭐라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ih i 곱해서 플러스로 잡히고 2h가 나오고 h가 지워지면서 2분의 1만 무슨 얘기다? 이건 뭐예요? 이거 해밀턴한테 봤잖아. 이게 해밀턴이 아니야. 플러스 2분의 2. 뭐가? 요 오퍼레이터를 곱을 한 요 모양을 해놓으면은 걔 의미는 뭐냐? h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표현하고 2m 해가지고 이게 h로 표현됩니다. 똑같은 짓을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a 플러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보면은 아직 안 바꿨어. 뒤가 없네. 여기서 2분의 1 쭉 넘기잖아. 넘기고 없어. a 마이너스 a 플러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여서 요거만 남네. 양쪽에다 h가 500을 곱하면은 이걸 왼항으로는 h는 해밀토니아는 h가 오메가 곱해져서 바로 여기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오퍼레이션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밀토니아는 왜 다시 표시했다? 해밀토니아를 오퍼레이터 새로 지정한 오퍼레이터 a 마이너스와 a 플러스 오퍼레이터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나오는지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만 저게 나중에 레터 오퍼레이터 즉 사다리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a 마이너스 a 플러스를 먼저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를 먼저 작동시키고 a 플러스를 작동시키는 이러한 오퍼레이터 그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앞에 있는 거 갖다가 집어넣고 보면은 뭐가 다시 드는 게 앞에 보일까? 여기 순서가 바뀌는 거죠. 여기 순서가 바뀌는 거야. 여기 순서가. 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면 이거 곱이 바뀌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순서입니다. 바뀌면은 처음부터 튀어나오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앞으로 들어가시는 거. IP가 먼저 곱해져서 X가 튀어나오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IP가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또 이게 요거랑 곱해지면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고 이하고 그래서 순서가 바뀐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고 그래서 이 h가에 i가 나오고 x하고 p의 커뮤니케이터 값은 얼마라고? i h가라고 씁니다. i 곱해지고 마이너스 잡히고 h가 지워져서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 항을 이쪽으로 2항을 하면은 플러스로 보냅니다. 뭐만 나오면 h가 근데 해밀분야는 양변에 2분의 h가 오메가로 곱하면은 h가 오메가 곱해져 a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죠. 지금 해밀분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걸 어느 걸 먼저 해야 따라서 부호가 뒤집히는 게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가 먼저 오면은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먼저 오면 플러스죠.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가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내려가는 사다리를 올라갈 때와 사다리를 내려갈 때 두 가지를 다 써요. 자, 또한 얘도 오퍼레이터, 얘도 오퍼레이터가 얘 커뮤니케이터도 우리가 또 정의할 수가 있겠지. 이걸 정의한다는 얘기는 뭐야? 요 순서대로 한번 연산한 거 빼기를 역순으로 한 것을 빼주라는 얘기야.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가 오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아니. 어째? 이거 같은 느낌이 든다. A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맞아? 맞네. 맞네. 그렇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에 여기 더하기 2분의 1로 들어오고 요거 한 것이 마이너스 해가지고 들어온 게 이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를 바뀌어버리면은 요 그거 뒤니까 해밀턴이 한 지워지고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튀어나와. 만약에 우리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에 커뮤니케이터가 튀어나오면 그것은 1분 0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관계식이라고 나왔는데 매우 중요한 관계식이고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이거 손으로 지금 눈으로만 본 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손으로 직접 계산해서 이 오퍼레이터에 매우 익숙해져야 돼. 해서 필요할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꼭 숙제로 이거 자기가 직접 손으로 계산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뭐였지라고 당황합니다. 방금 전에 계산했죠? 좀 전에 계산했죠? 따라서 해밀턴이안을 이런 식으로 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게 수식 틀림 없는지 점검하면서 또 자기 손으로 어색해 이런 거 잘 안 써버릴 때가 있는데 익숙하게 앞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조와 진동자의 쉐딩과 익힘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정의한 저러한 이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 특별히 이름 붙여가지고 표준 교환 계산식 해모니칼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이라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 정의하겠죠. 몇 번까지예요? 15분까지.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 괜찮아요? 네. 아니, 하고 싶은 거 어디다 써먹을 거 궁금하지 않아? 하고 시간 기다릴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해밀턴이안에 작동하는 함수에 뭘 집어넣었어? 좀 전에 배웠던 오퍼레이터에 곱으로 표현되는 걸 대신 집어넣었어.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여기도 배웠던 거고 이게 그거네. 파동함수의 에너지 이도되는 만족을 합니다. 파동함수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새로운 파동함수를 하나 줄게요. 뭐를? 파동함수에다가 A 플러스라는 걸 작동시킬 뭔가 함수를 집어넣었어요. 그거 함수인데 뭐 파동함수였던 뭐 오퍼레이션에 되어 있는 무슨 함수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해밀토니안을 적용을 합니다. 이 해밀토니안 어떻게 적용했냐고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A 플러스하고 그리고 여기 적용된 이 함수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작동해야겠지. 그러면 이거 작동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포동은 하잖아. 들어왔네.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2분의 1에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잘 보니까 요거 작동하고 요거 작동하고 요거 작동 요거 작동. 근데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됐을 때 여기 맨 앞에 있어요. 갖고 나가도 되지. 공통은 나갔어. 남은 거 A 마이너스 A 플러스 거기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애 있고 이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A 마이너스 플러스가 A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얼마가 더 들어왔어요? 1이 더 들어왔다. 이거 넘기면 1이 더 들어오고 1이 이거 그대로 들어왔고 A 플러스 마이너스에 2분의 1하고 이거 순서 바꿔도 되죠. 하나 없어. 요거를 묶고 그래서 여기서 H가 오메가 안으로 기어들어갔어. 이거 기어들어오면 여기까지 오겠지.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얘는 자 여기서 A 플러스 나와. 요건 뭐예요? H가 오메가예요. 이거 뭐야? 해밀토니안이잖아. 하동함수 하동함수하고 해밀토니안하고 작동하면 뭐가 나와? 에너지 T 나오지. 그리고 뭐야? H가 오메가 나오지. 요거 상수지. 상수가 앞으로 나가겠지. 앞으로 나왔어. 그럼 뭐가 작동해? 어떻게 작동해? 자, 왼쪽 방은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방에 뭐가 나왔어요? 해밀토니안에다가 이거 함수를 집어넣고 보니까 어떤 꼴이냐면은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로 나왔잖아. 이 파동함수가 같은 거잖아. 해밀토니안이 작동해서 자기 자신에다 뭐가 배져야 돼? 에너지가 배져야 돼. 그 에너지가 좀 전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니? 아니지. 얼마만큼 늘어나니? 늘어나. 따라서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이 파동함수에다가 A 플러스가 작동을 하면은 파동함수가 바뀐다고. 어떤 파동함수가 바뀌냐고?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에너지를 한 단계 올리는 오퍼레이터다. 그래서 대단 오퍼레이터.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지. 파동함수 또 하나 구한 거야. 이걸 작동시킨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에너지가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레이징 오퍼레이터 올린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같이 하겠지만은 A 마이너스는 뭐가 되어 있어요? 내림 연산자. 내림 연산자를 가지고 계속 내려. 그러면 제일 낮은 데까지 왔어. 더 낮은 데 파동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예제가 그거 있어서 에너지가 0이 되거나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 없어? 거기에다가 레이징 하나 올리면 어떻게 돼? 파동함수가 튀어나오겠지. 그게 하모비 모시될 때 가장 낮은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보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오늘